안녕하세요. 시네포커스 록사입니다. 오늘은 강대진 감독의 대표작 마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상옥 감독의 조감독을 맡으며 영화계에 입문한 강대진은 박서방, 마부 등을 통해 1960년대에 유행했던 가족 멜로드라마 장르를 개척했던 감독입니다. 1960년대 한국 영화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가장 풍족한 시대였는데요. 장르적으로도 액션, 코미디, 사극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들이 새롭게 생성되고 진화되는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족 멜로드라마는 당시 관객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장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가족 멜로드라마는 여러모로 1950년대 할리우드 가족 멜로드라마에 영향을 받았지만 성격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영업 표기도 아주 미세하지만 차이가 나죠. 할리우드 가족 멜로드라마는 도메스틱을, 한국의 멜로드라마는 패밀리를 사용합니다.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게 두 장르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할리우드 가족 멜로드라마는 1950년대 들어 급격하게 진행된 미국 중산층의 변화의 과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부장적 질서가 재편되면서 가정에서의 남편의 권위는 쇠락하고 반대로 억압되거나 왜곡된 형태로 재현되던 여성의 정체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근대 미국 사회가 봉합해버린 많은 모순들을 사회적으로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촉매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정에서의 여성 이야기가 전체 영화의 중심 제재로 다뤄지게 되는 일종의 여성 영화적인 경향을 띠게 되죠. 더글라스 서크 감독의 하늘이 허락한 모든 것, 바람에 쓴 편지 같은 영화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부가 된 여성 주인공과 젊은 정원사와의 관계를 다룬다거나 쇠락해가는 가장의 권위를 성적, 사회적 일탈의 문제와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1960년대 한국 가족 멜로드라마는 도시 주변부의 노동자 계층, 즉 서민 가족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서사의 시공간을 가족으로 한정시킴으로써 근대와 정근대의 충돌, 가족 세대 간의 오해와 갈등, 그리고 화해에 이르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죠. 할리우드 가족 멜로드라마와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지점은 여성 위주의 묘사가 아닌 도시로부터 주변으로 밀려난 가장의 직업을 다루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족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가부장 캐릭터가 중심이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배우들의 익살스러운 연기와 희극적인 상황의 연출을 통해 코미디적인 속성도 가미된 해피엔딩의 결말을 보인다는 점이죠.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강대진 감독의 박서방입니다. 영화는 동네 아궁이 손질을 도맡아 하는 미장공 박서방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박서방은 3남매를 둔 고지식한 가장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유쾌하면서도 동시에 가슴 따뜻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마부는 제11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인 은곰상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이는 메이저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로는 최초로 본상을 수상함으로써 한국 영화를 세계에 널리 알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에야 칸느, 베니스 등 주요 국제영화제에서 그랑프리도 심심치 않게 받는 한국 영화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해외에 한국 영화의 존재를 알린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던 시대였죠. 그런 점에서 마부는 한국 영화의 수준을 처음으로 확인시켜준 최고의 고전이자 한국 감독들의 국제영화제 진출에 길을 열어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부 이후로 한국 영화가 다시 세계 영화계의 주목을 받기까지는 무려 26년이 걸리게 됩니다. 실제로 1987년 임권택 감독의 시바지가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까지 26년간 단 한 편도 해외 메이저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부의 은검상 수상과 관련한 안타깝지만 한편으론 훈훈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세계가 주목한 최초의 한국 감독인 강대진은 개인 사정으로 1961년 당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신 영화제 사무국은 트로피를 인편으로 감독에게 전달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기서 이른바 배달 사고가 나게 되고 강대진 감독은 수상은 했지만 정작 본인은 트로피를 소장하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2007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베를린 영화제 측에 그간의 사정을 전하게 되었고, 비록 강대진 감독의 사후이기는 하지만 베를린 사무국은 강대진 감독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다시 트로피를 새롭게 제작한 뒤 유가족인 부인께 전달하는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부는 유연목 감독의 오발탄처럼 해방촌을 주 공간으로 삼으며 한국 전쟁 이후 서민들의 힘겨운 삶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리얼리즘의 시선이 아닌 전혀 다른 장르적 방식으로 1960년 한국 사회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서울의 대부분의 빈민층은 안정적인 수입 없이 가족 모두 실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어야 했는데요. 영화에서도 가족 구성원의 캐릭터를 통해 이러한 현실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업을 이어 마부가 된 아버지 춘삼은 아내를 여의고 자식 넷의 생계를 홀로 책임집니다. 결혼했으나 남편의 폭행 때문에 항상 쫓겨 돌아오는 언어장애를 가진 큰딸, 고등고시 준비생 큰아들, 그리고 허영심이 가득한 둘째 딸과 좌충우돌 방황하는 사춘기 막내까지 변변한 직업 하나 없는 자식들을 대신해 매일매일 힘들게 일하는 아버지 마부의 모습이 강조되죠. 영화에 등장하는 1960년대 서울의 모습은 전근대와 근대가 공존하는 혼란스러운 당시 사회상을 잘 보여줍니다. 도로에는 춘삼이 끌고 다니는 마차와 트럭과 버스,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 다양한 운송수단들이 서로 뒤섞여 바쁘게 움직입니다. 특히 마차는 근대화의 흐름에 차츰 무너져가는 전통적 가치를 상징하는 장치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후반부 춘삼이 마주의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를 당하고 자식 같은 말마저 빼앗기는 장면에서 그 갈등의 폭이 극대화됩니다. 사장의 자동차는 근대를, 춘삼의 마차는 전통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마부가 도시 빈민층의 가난과 슬픔을 마냥 비극적으로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강대진 감독은 로맨스와 코미디 그리고 드라마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가족 멜로드라마라는 장르적 접근을 통해 시대의 가난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로맨스와 코미디 라인은 주로 아버지 춘삼과 마부의 집 가사도우미 수원댁과의 관계에 의해서 묘사됩니다. 황정순 배우가 연기한 수원댁은 영화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캐릭터인데요. 일에 지쳐 하루를 힘겹게 보내는 아버지에게 잃어버렸던 연애 세포를 깨워주는 활력소이자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에는 돈을 융통해주는 후원자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대가족의 새로운 든든한 어머니가 되어주죠. 가족 멜로드라마의 엔딩 역시 대부분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데요. 마부도 마지막 장면에서 큰아들 대업이 마침내 고등고시에 합격하고 눈이 하염없이 내리는 중앙청에 수원댁과 온 가족들이 모여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하게만 살면 행복할 수 있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가난까지 극복할 수 있다는 다분히 판타지로 가득 찬 영화의 주제를 잘 전달하는 셈이죠. 마부의 관람 포인트는 뭐니 뭐니 해도 아버지 춘삼 역할을 연기한 김승호의 연기를 보는 것인데요. 마치 김승호의 쇼케이스를 보는 것처럼 희극과 비극 모두를 아우르는 독보적인 연기력을 보여줍니다. 김승호는 1960년대 한국 영화를 이끌어간 스타 중의 스타였는데요. 그 명성이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으로까지 넓혀지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탑스타로 군림하게 됩니다. 약 15년간 지속된 연기 생활 동안 주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적인 아버지 역할을 도맡아 연기하며 국민 아버지로 불리게 됩니다. 김승호의 연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움은 시대와 남녀노소를 초월하죠. 1960년대 영화를 관람했던 관객의 추억 속에도 김승호의 연기는 자연스러웠으며 2000년대 처음으로 영화를 본 10대, 20대 관객들의 눈에도 다른 배우들의 연기는 무언가 어색한데 이상하게도 김승호의 연기는 자연스러움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자연스러움을 가진 배우는 아마 몇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향년 52살인 1968년 12월 1일 우리 곁을 불현듯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난 김승호를 위해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한 영화인협회는 발인 날 광화문 시민광안에서 동대문까지 운구행렬이 지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청에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장은 시내 교통마비를 이유로 불허하지요. 바로 그 시간 국민교육헌장 선포식에 참석하고 청와대로 돌아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광화문 광경을 보고 참모에게 무슨 일이냐며 물었답니다. 경호실장은 김승호의 도보 장례행렬인데 서울시장이 불허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평소 김승호를 좋아했던 박 대통령은 그게 무슨 소리냐, 아시아의 별이 떨어졌는데 장례행렬을 못하게 하다니 라며 즉시 허가라는 특명을 서울시장에게 내렸고 화물 트럭에 실려 떠나려던 장례행렬은 다시 도보로 동대문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던 독재자의 눈에도 김승호는 죽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대의 아이콘이었나 봅니다. 당시 영화인협회 소속 모든 남자 배우들은 검은 예복을, 여자 배우들은 하얀 소복을 입고 대배우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비단 배우들뿐만 아니라 동대문으로 가는 내내 연도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나와 마지막 떠나는 김승호를 애도했다고 합니다. 한국 영화 100년사에 많은 음악의 별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까지 김승호처럼 팬들의 애도를 받은 스타는 없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영상자료원 채널은 화면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승호의 또 다른 대표작 3등 과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